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등장해 올해 전라도라는 명칭이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열린 JTB에서는요, 전라도 정명 1000년을 맞아 이 100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우리 지역의 전북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 나선 1000년의 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또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문윤걸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자인 전주방송 송희성 PD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위원님들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위원님들은 혹시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뭐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네. 있는데요. 사실 그럴 시간이 허락되진 않네요. 김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게을러서 많이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1000년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정말 자랑하는 전북의 아름다운 길들을 영상에 담아낸 이 1000년의 길 프로그램 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 천년의 길 이 프로그램이 아주 그 시원한 화면을 저에게 제공해 줘서 다소나마 그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영상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찍은 영상, 또 멀리서 찍은 영상, 아주 다채롭게 우리 그 지역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또 소리도 참 좋았어요. 물소리도 나고 또 바람 소리, 그리고 또 길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과 함께 그 배경 음악으로 깔아준 그 여러 음악들이 저는 아주 음악을 이 자연에 참 잘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아주 우리 지역의 그 아름다운 길들을 아주 다채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은 아무래도 예술인이라 훨씬 더 많은 걸, 똑같은 걸 봤는데도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못 가본 길이 많고 또 제 고향이 또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운이람 바이람 쪽을 많이 가봤는데 우리 겉모습만 보고 네. 실제 숲길은 걸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길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우리 시대 자체가 빨리빨리 시대이다 보니까 뭐 걷는 것도 등한시하고 모든 걸 이게 차로 다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와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느림의 미학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제가 이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자연의 소리, 그 속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지루한 느낌도 벗어날 수 없어서 시청이 끝나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현대인의 어떤 급한 삶에 젖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봐줘야 의미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좀 더 내용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역사의 이야기라든지 문화의 이야기를 그 길 속에다 더 투영을 시켜서 흥미와 재미도 함께 줄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은 좀 달랐는데 저도 이렇게 폭염이었잖아요. 이번 여름 특히나 좀 더 더웠는데 그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또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1000년의 길 프로그램 만들 때 주안점을 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8년은 전라도 정명 1000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2017년에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을 대표할 만한 길들을 44개 정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길들의 면면을 보면 부안의 아름다운 해안길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이 있는 전주의 한옥마을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길들이 가진 내력, 옛 이야기,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 땅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길을 걷고 촬영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과거의 길 또는 현재의 길이 앞으로는
지역 문화 관광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 살펴보면요. 숲 해설자, 또 길 안내자, 내레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자연 경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길을 걷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그래서 그 길을 직접 체험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즐거움이랄까, 또 여러 가지 감상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의 의미라든지 또 그 길이 담고 있는 이 영상으로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이제 내용들을 풀어주는 이런 그 내레이션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데 그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가 본 이제 프로그램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방송된 그 날짜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경중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숲 해설사가 조금 더 비중을 갖고 설명하고 어떤 때는 길 전문가가 그런데 이 비중이 적절하게 잘 어울리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지루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 텐데 앞에서 우리 이제 이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 세 사람의 비중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조금 더 오랫동안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길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 길에서 느끼는 감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길을 걷는 사람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감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설명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 길 전문가가 좀 길을 좀 설명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저 묵묵히 길만 걸으니까 그런 그 시간에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분이 저 길에서 뭘 느낄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시간 배정이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이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또 올레길이나 생태길을 걷는 것과 차이점은 조용하고 잔잔하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각종 해설자라든지 아니면 안내자 아니면 거기 출연자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어떤 과정 속에서 풍성한 대화거리는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숲길이라든지 생태길을 걸으면서 느낀 어떤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좀 도시와는 다른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말이 적다는 걸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레이터 외에는 거기 숲 해설사나 길 안내자도 크게 아주 중요한 곳 내에서는 가급적 멘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나 내용들은 시청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느낌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편집자가 아니고 또 촬영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드론의 어떤 내용들이 훨씬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숲 안에 어떤 좁은 길 속에서 내용하고 또 공중에서 찍은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내용들이 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이 본인에게 좀 익숙치 않으면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또 공백, 여백이 또 주는 또 가져다 두는 또 감동이 또 있을 것 같고 다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천년의 길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충분히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가 저희 기획 의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서는 아마도 안방에서 보시면서 과연 저 길을 내가 갈 만한 곳인가 또는 내가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마음속으로 사전 답사의 느낌을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유를 두고 시청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했고 그 점 때문에 영상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구간 전체를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길의 폭을 보여줄 수도 있고 물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무들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의 노면 상태는 어떤지 종합적인 정보를 시각에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흥, 참 좋은 부분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때로는 내려놓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동기가 생기는데요.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부터 아주 넓은 화면까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시청자들이 그 길을 한 번쯤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한 번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길을 만들고자 정말 다양한 영상을 담아냈는데 여기에 또 문화와 역사까지도 담아내고자 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또 생각들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실제 주의하게 이제 자연 속에서 중요한 건 어떤 그 시대의 역사나 사회 또 인간이 개입돼야만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일반 다큐가 다른 점은 저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 역사,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끔 그 운이람 반이람의 어떤 숲길 속에서의 정자라든지 완용암 정자라든지 그 운이람 반이람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 운이람 반이람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제공했던 어떤 인물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방화동 계곡길을 보면 그 방화동 계곡의 어떤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의 인터뷰가 없는데 그 가족 휴양촌에서 한 부부의 인터뷰를 했고 윗용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끝트리에서 또 한 부부의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명 전라도라고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숲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인터뷰자도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두 군데 다 광주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화동이나 이런 데 광주 사람이 많이 오는데 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좀 그렇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전북에서 찾아왔던 분들을 인터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운이람 반이람 어떤 숲길에서는 또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거지만 현재적 시각에서 어떤 봤었을 때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과정 속에서 어떤 중국과의 어떤 감정들이 좋지 못하죠. 뭐 물론 어떻게든 이웃 나라기 때문에 함께 해나가고 빨리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불바의 어떤 글씨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 운이람 반이람 안에 어떤 그 인물의 과정들이 현대적 시각에는 좀 맞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히 멘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다름도 좀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니까 또 이러한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길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길이라는 여정을 접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자연,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그 길에 스며 있는 오래된 이야기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서부터 역사까지 다양한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이람 반이람 편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을 잠깐 예를 들자면 당시에 조선의 선비들이 어떻게 명나라를 생각을 했고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죠. 다만 저희가 그 글귀를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맥락을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사실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다만 JTB의 전북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에게 그 역할을 아마 넘기는 것도 죄송합니다. 넘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북의 발견이 해낼 수 있는 스토리,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무엇보다도 좀 적절히 잘 스며들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또 제작진의 또 노력이 또 덧붙여야 될 것 같고요. 문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제작진에서 그 충분히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의도를 알고 계시고 또 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건 뭐 확실한 것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그 안배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감각적인 그런 그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길이 탄생하게 된 건 그 어떤 공간과 공간 그 지점 사이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탄생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는 그 삶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 주변의 경관과 함께 동시에 그 길에 축적되어 있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해줘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제 후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제 선인들과의 대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아름다운 길들을 잘 소개하고 있고 주변의 경관들을 아주 뛰어난 영상과 음악으로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이제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 길에서 이제 이 제작진에서 충분히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자의 증손자가 다녀갔다는 그 주자천을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그 주자천의 아름다운 경관이랄지 그 맑은 물 그 안에서 이 논이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좋은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왜 주자천인지 그리고 그 주자천이라는 이름을 선인들이 명칭을 달았을 때는 어떤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함께 소개됐으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주자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뛰어난 경관뿐만 아니라 또 그 길에 대한 또 스토리텔링도 좀 분명 필요한 것 같고요. 가장 좀 본질적인 거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타이틀인 천년의 길과 마찬가지로 길에는 천년 동안의 이야기가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주자천과 같은 경우에는 남송에서 고려로 귀화한 주잠이라는 분의 일화가 얽혀 있는데요. 그분은 주자의 증손이 되는 분입니다. 문헌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들을 통해 이곳이 과연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다라는 오래된 증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 정신 또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 있는 철학과 사상들을 압축하는 데에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의견 있으실까요? 예, 앞으로 이제 이 44개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요. 네. 아직도 남은 길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길들을 다니면서 이제 계속 프로그램 제작하실 텐데 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우리 그 선인들은 이 길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장소라든지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부분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절대로 그냥 허투루 짓는 법이 없어요. 네. 반드시 그 이름을 붙였으면 그 이름을 거기다 붙여야만 할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유들을 중심으로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나 또는 이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스토리들을 발굴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시청자 의견에서도 이런 또 좀 칭찬할 만한 그런 의견을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해 그 운이람 반이람에서 보면요. 물속도 참 비경이었잖아요. 그 주자천의 그 수중 촬영이 참 인상 깊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드론 촬영이라든지 뭐 길을 걸으면서 하는 촬영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이 수중 촬영도 참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촬영에 소요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편집도 중요하지만요. 현장을 가장 정확하고 또 사실적으로 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직접 가볼 수 없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대신 촬영을 해서 숨겨진 이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수중 촬영 또한 아마 그 일환이라 생각이 듭니다. 촬영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했고요.
이를 통해서도 생태적인 가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은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는 회기성 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안이 가지고 있는 용담호가 바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태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중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또 많은 길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또 걸어야 할 길도 분명 많은데요. 참 길이라고 하면 다 여기가 여긴 것 같고 참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길. 사실 또 길이라 하면 또 인생에 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 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그 길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건 또 어떤 그 행동일까? 또 사람들은 왜 자꾸 길을 걸으려고 할까?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다양한 그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확실한 건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이어주는 그리고 그 지점에 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에 접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전라북도에서 정말 우리 그 도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볼 만한 또 가보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길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그런 길에 대한 이 시청자들이나 또는 일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길에서 무엇을 원하려고 할까 하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가 길 하면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인생 어떤 두 갈래 길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받는 걸로 맞습니다. 우리가 길을 또 네.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이 길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자연 중심의 어떤 길 있지만 막기행도 있고 뭐 역사기행 있고 문화기행 다양한 그런 기행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저는 자연 어떤 생태와 가까운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넣더라도 너무 또 산만하지 않게 해서 적절히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남은 어떤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길을 걷게 되면 우선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 그리고 햇살까지 다양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이 저 길과 차별화되는 점들을 저희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찾기 좋은 길, 또 겨울이지만 혼자서 걷기 좋은 길, 그리고 그 길을 꼭 채우려고 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마음을 비우시고 오는 것도 아마 길이 주는 미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색깔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제작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또 오늘 이야기 나온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전북의 아름다운 길을 잘 소개해 드리리라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JTB 전조방송은 알차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B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